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2025년 네. 토끼띠 운세 부탁드립니다. 해묘미 중에서 토끼띠가 삼재가 들어오는데, 토끼띠는 외행상으로 볼 때 목입니다. 근데 양의 나무가 아니고 젖은 나무. 여지까지 토끼띠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계속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왔던. 아, 젖은 나무에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들어왔으니까 뭔가 길을 피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주변에 눈치를 좀 보고, 그런데다가 이제 또 삼재까지 또 들어와. 아,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는 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을사년은 큰 불은 아니어도 뭐 젖은 나무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을목에다가. 그렇게 되기는 해서 아주 너무 젖었을 때 불이 확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나무가 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재 중에로 봤을 때는 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불이라도 들어오니 조금 옮기는, 들어오기 때문에 삼재 중에서는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각자의 운세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통합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7살 1999년 김효년의 토끼띠는 너무 짜증이 많아. 짜증이야. 연애를 너무 했거나 아주 연애에 젬병이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좀 뭐에 맞출지 모르겠어. 빨주노초 파남보야. 알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올해는 연인이 나타나겠으나 그것보다 취업에 신경 쓰고, 취업에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쓰고 있는 직장에 열중해야겠어요.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꾸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울박을 자꾸 내다봐요. 한 곳에 집중을 못해. 집중을 못하고 내 품 안에 있는 것을 잃을까 걱정된다. 삼재 중에서는 우리가 삼재는 뭐 천재, 지재, 인재라고 말을 하는데, 그중에 인재에 해당한, 지재에 해당하는 주변과 인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한 것들이 작용을 해요. 다행히 천재에 해당하는 게 없어서 다행인데, 그렇게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 삼재가 돼요. 그래서 그걸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보여서, 아직 그 변덕, 예민, 짜증이 제대로 발동하는 그런 27의 기문생들이 될 거예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나쁘지는 않은데 자기 스스로 자꾸 그런 걸 건드리는 거야.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돼. 태어나기를 그랬다고 해도. 노력을 해야겠네요. 예, 사람이 사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 학습이에요. 그걸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묘년 39살의 삼재들, 철이 조금은 있어. 토끼띠 중에서 늘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내 거를 하는 건지 남의 거를 하는 건지, 오이지랖인지 내 건지, 뭐 쌓이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치기만 하고 힘은 들어 죽겠고, 저녁만 되면 다리깽이가 무거워 천근만근들이, 그냥 내가 39살을 사는 건지 뭐 100살을 사는 건지 모르겠어. 늘 지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 인연이 나타나겠어요. 삼재기는 하지만. 그리고 혼자 살 거 아니면은 잡다한 거 밀어두고 사람 좀 만나요. 속으로는 결혼하고 싶으면서. 아이 됐어. 강한 자존심. 삼재 때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거 따져봐야죠. 그거 따져보고 정말 안 된다면 안 되지만, 삼재라고 아무것도 못하면 9년에 한 번씩 삼재가 3년씩 오는데 우리 그럼 3년에 한 번씩 인생의 시계를 멈춰야 되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필요한 거겠죠? 네, 그럼요. 삼재도 풀어주고, 삼재는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벼락이 떨어지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그래서 그게 사람 만나고 39에는 그러면 요분은 좀 늦어도 41에 결혼운이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딴 거 신경 조금 밀어두고 연애운이 들어오니까 연애부터 하세요. 을묘년 51, 일부 종사수가 조금 저조할 수 있는, 또 남자들은 일처수가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좀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끼가 좀 있어. 그러면 끼 없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끼가 특히 조금 더 발동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뒤에서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고 다녀. 그 꼬리 보고 찾아오고 꽃냄새 풍기고 찾아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렇진 않아.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특히 을묘년에는 토끼띠가 조금 더 그런 발동기를 좀 더 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 39이 연애운이 드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51들은 이제 끼가 그런 게 같이 발동이 되는 거야. 거의 뭐 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홀로 사는 사람 아니면. 홀로 사는 사람한테는 좋지. 연애운이 들으니까. 그런 거고, 같이 짝이 있는 사람한테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괜히 이상하게 남편 부인 의심하지 말고,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하고 융화가 될 수 있는 해가 돼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무조건 삼재라고 나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계묘년 63살 외로운
기러기가 홀로 날아다니는 형국이에요. 열심히 혼자 사는 거지.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혼자 산다는 거야.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체력이 딸리니 하는 일도 끝까지 가지를 못해. 용두사미처럼. 계획은 많아요. 결심이 있다가도 무너져. 체력이 딸리니까 자꾸 무엇이든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체력적으로 딸려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올해는 운은 조금 풀려나가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 건강. 근데 체력적으로 자꾸 딸려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다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자꾸 그렇게 되돌아보는 한 해가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칼을 들었으면 무는 잘라야죠.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75세 개묘년들이 워낙 관절이 약해요. 그래서 많이 아플 수 있어. 을사년에는. 그래서 꾸준히 치료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좀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늦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더 하시면서 살아야 되겠다. 낙상수가 있어요. 1월부터 낙상수가 있으니 특히 낙상수 조심하셔라 라고 배우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여기까지가 토끼띠 운세인데요. 각자 운세는 다르니 이거는 전체적인 걸로 전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025년 네. 우리 용띠분들 운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용띠분들 많이 힘들었죠. 이제 나가는 삼재 이제 2023년 4년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을사년 26세 이제 용띠들은 이제 경진년 용띠라고 봐야 돼요. 꿈도 많고 욕심도 많고 승부욕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질투도 많아요. 급한 성격도 많고 내려봐야 좀 되는데 계속 올려다만 보고 스스로 막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막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를 들지 못 가요. 급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내려놔야 돼요. 조금은 내려놔야 편해져요. 올해는 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스스로 넘어져. 안 그러면 스스로 넘어져서 너무 급하니까 올해는 뭐가 조금 되는 것 같거든. 다른 박질을 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올해는 서서히 풀려나가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올해는 운도 들어왔고 스스로 괜찮아지는 수니까 스스로 함정에만 빠지지 않으면 한 번에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올해 후반부에 되면 아, 나 뭐가 돼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힘내서 하시다 보면 아직은 인생의 초반이잖아요. 괜찮으니까 기운 내세요. 그리고 무진년 38에 88년도 그래서 생각이 너무 앞서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행동은 먼저 가 있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뭐 요만큼 앞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앞서고 올해는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이루어지는 한 해라고 봐야 돼요. 문서나 취직의 뜻을 갖고 있었으나 그게 되지를 않았었어. 네. 근데 올해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전반기보다는 전반기 반이 지나가야 돼. 중반기를 네, 4월 달은 돼야 돼요. 1월에서 3월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1월에서 3월은 경험행동하지 말고 준비되는 기간으로 봐야 되고 4월 달부터 준비해서 움직이면은 그래도 조금씩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이니 올해는 조금 기운을 내도 되겠다라고 보이니 4월부터 이후부터 노력하면은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병진년 50살의 용띠들 바쁜 여정도 아니고 편안한 여정도 아니고 극과 극을 달리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굉장히 바쁘고 바빴을 거예요. 바쁘고 바쁘지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었어. 근데 올해는 자식으로 좀 바쁘고 뭔가 좀 하고자 하면 약간 밑에서 뒤에서 당겨주는 그런 게 있어서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단번에 힘들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올해는 뭔가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수가 생기지 않을까. 2024년에는 의욕도 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면 미리 찬물이 끼얹는 수가 생겨. 계획도 세우기 전에 계획이 허물어졌지만 2025년 을사년에는 그래도 뭔가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걸 허물어뜨리지는 않아. 그래도 조금은 기운을 내볼 수 있는 다만 당장의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는 않아요.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용기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씩은 차근차근 예, 차근차근 이뤄내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었어도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갑진년 62살이 되시는 용띠분들 뛰며 놀며 열심히 뛰는 건지 노는 건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는 살았어. 다만 팔다리는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올해는 특히 저번에는 특히 더 그러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근데 요올해 을사년에는 문서 이동수가 있어요. 예, 문서 이동수를 바라고 있었을 텐데 문서가
팔라고 내놔도 이동도 안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돼. 그야말로 땅을 가지신 분들은 땅이 이동이 안 돼서 속 터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이사가 안 돼서 속 터졌던 그런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올해 을사년에는 문서 이동수가 있을 거니 기다리시면 그래도 세월은 이렇고 부동산은 꽁꽁 얼어붙었어도 되실 분들은 되실 거라 2, 3월에는 문서 이동수가 배우이지 않을까라고 보이시니까 아시면 되고, 다만 문서 이동이 되셔도 방향을 다 각기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이동의 방향은 보고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문서 이동 방향 볼 때 네. 명의자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주를? 저가 보는 방법은 선생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저는 명의자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의 운기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저는 봐요. 그리고 또 갑진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폐, 장 건강도 살피셔야 되고 혈관 그걸 꼭 살피셔야 될 때예요. 반드시 좀 건강검진에 그런 쪽을 더 꼼꼼하게 더 살펴보셔야, 요즘은 다 건강검진 하지만 그런 쪽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진년, 이른해 내세 용띠분들 다 가진 것 같지만 모두가 허망하다라고 볼 수 있어. 나가고도 싶지만 갈 곳이 없다. 문박 출입을 사람 만나는 것, 모임을 일부러 만들어야 돼요. 자꾸 외로워지는 수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 배우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수가 따르는 띠에 해당하세요. 진짜 외로워지라 이렇게 하는 운명 같은 느낌이네요. 예, 약간 그런 수가 따라요. 애석하고 속상하게도 그런 수가 따르니까 우울증도 무섭고 몸도 무겁고 문서를 나누거나 문서를 이동하지 말아야 해요. 미리 뭐 증여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걸 금지. 그러면 흩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띠분의 을사년 용띠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운세인데, 어쨌든 각기 운은 다 다르시니까 참고 상황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번에 2025년 뱀띠분들 우리 숭인당 신령님의 공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신사년은 25살 네, 뱀띠들인데 무언가를 해도 같은 뱀이 만나서 좋아야 되는데 25살들은 무언가를 해도 자꾸 막혀. 연애를 해도 취업을 시도해도 좌절이 자꾸 따라요. 그래도 힘을 내야 되는 거라 딴 건 몰라도 연애운은 들어오네요. 연애운은 들어와서 뱀이 상징하는 게 그런 연애나 이런 것도 상징해 주거든요. 그래서 연애운도 들어오고 그리고 한참 때니까 그래도 이성이 주는 그런 기쁨도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은 조금 더 공부를 시도해 봐야 될 것이고 아마 겨울쯤이 돼야 취업으로 인해서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직장은 겨울쯤 그렇죠. 노려야 되는 게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까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시도를 해봐도 원하는 만큼 되질 않으니까 잠깐 하는 일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기사년 37살의 뱀띠예요. 아직은 젊을 때인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요즘은 일찍들 지치고 너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빨리들 힘든가 봐요. 기혼자는 배우자와 편치 않고 미혼자는 연인과 편치 않고 연인이 없는 사람은 연인이 생기지를 않고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이 기사생분들은 우리 오속에서는 나이에 7자가 들면 네. 좋은 운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적용이 될까요? 이분들은 성주운이라 하잖아요. 네, 성주운은 집을 짓는 운을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칠성바람이 든다고 그래서 또 바람이 친다고도 말을 해요. 뭐 럭키세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는 한데 어찌 요번 기사년 37살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싸울 거리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싸울 거리를 피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서히 6월, 7월부터는 후반부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해요. 인간관계는 아내 인간관계, 부부간이나 이런 건 조금 나쁘지만 그래도 밖에의 대외적인 사람들과 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사회생활에서는. 거래처도 그렇죠. 괜찮고 뭐 직장 상사 그렇죠. 예, 그런 건 나쁘지 않아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가만사성이니까, 가만사성 치고평천하니까 안에 조금 참을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한 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문서와 금전운은 평이해요. 나빠지지는 않고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래도 가정이 조용해야 편안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눌러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기사년의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정사년 49세 77년생들이죠. 77년생들도 은근히 풍파가 많으시더라고. 77년생들이 편한 분들을 제가 조금 10명 중에서 2~3명밖에 사실 못 봤어요. 타던 장작불이 꺼지는 수처럼 그렇게 힘들었고, 이제 을사년이 다시 시작되는 해에는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오기는 했는데, 다만 2024년도에 이 저기는 갖고 있어야 돼요.
불씨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불씨를 갖고 건너와야 장작불이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폐업하면 안 돼. 버텨야 된다 진짜.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뭐 너 정리하고 나갈 사람 하면 버텨야 돼. 희망퇴직 받는다 네, 했는데 그러면 치사해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버티고 있다가 그래야지 내가 다시 꺼지지 않는 불씨로 다시 일어나요. 정말 어려워요. 77년생 분들이. 네. 다만 2025년도로 넘어오면 다시 뭔가 어떤 기운들이 나를 살려줘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울고 싶고 땡깡 부리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2024년도 마지막 자락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25년도까지 그 불씨만 갖고 오면 불씨로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다 꺼트리면 장작불에 물 껴지고 나면 끝이야.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불꽃은 일어날 것이다.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끝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을사년. 이번 을사년에 환갑을 맞이하시는, 요새는 환갑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될 듯 말 듯 많은 일들이 왔다 갔다 했었고 2024년도에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뭔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 마냥 힘들었고 어려웠는 많은 것들이 실망도 줬을 것이고 자식과의 관계들도 소원해졌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주 모든 것이 나빴다고 말하면 거짓말. 한쪽이 나빠, 한쪽 문이 닫혔으면 한쪽 문이 열렸을 거야. 그리고 을사년에는 다시 시작하는 기운도 들어와요. 그래서 61살. 다시 60을 떼어버리고 한 살이야.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구설과 잡음은 조금 있어. 다만 무시하세요. 평상시에는 내가 대응을 했더라도 을사년만큼은 그렇죠. 아, 무시해라. 지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이러거나 말거나 어쩌거나 말거나 까짓거 그래라 라고 지나가시면 좋을 거예요. 보통 뭐 이제 환갑잔치를 하면 좀 탈이 난다 하는 얘기 에이,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해요. 안 하죠? 네. 근데 뭐 생일상을 받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이 끼신 분들은 생일상을 받으면 굴뚝에서 뭐 연기를 피우면 나쁘다, 살을 친다 라고 하는데 저도 대부분 신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밖에서 먹어라. 안 된다, 밖에도 안 된다. 그럼 뷔페 가서 먹으면 거기 음식 조리하려면 연기 안 나나? 연기 나지. 그래서 그러지도 말아라. 여행 생일의 목적으로 뭘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 자식들이 하자고 그러면 어떡하죠? 돈만 받아. 제가 그러거든요. 생일의 목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돈이면 됐지 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구설하고 구설의 잡음만 무시하면 을사년도 괜찮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사년 73세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래도 요즘은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건강이 몇 년 새 많이 약해지셨어. 개사년에 뱀띠분들이 건강 먼저 챙겨야 하고 하는 일이 있는 분들 자리변동하지 마셔야 돼요. 일 바꾸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 바꾸지 않아도 바꿀 일이 생겨.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꾸면 편치 않아져요. 바꿔야 될 부득이 바꿔야 된다면 방향을 묻고 이동하셨으면 좋겠다. 뭐 대장군방, 삼살방, 조객방 이런 거 말고 각자에 맞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묻고 이동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뱀띠에 대한 을사년의 운세가 되고요. 어쨌든 모두 다 다르니까 그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